원장님, 저 이제 모자 벗고 다녀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 이순자 어르신이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땐 앞머리가 듬성듬성 비어 보인다고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늘 모자를 쓰고 다니셨던 분이었죠. 제가 알려드린 단 한 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시더니 2달 만에 이렇게 달라지신 겁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머리를 드러내고 다니실 수 있게 된 거죠.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무서워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50에서 100가닥 정도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정수리나 앞머리가 듬성듬성해진다면 그 시기를 놓치면 모근이 점점 약해지고 다시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탈모 환자만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 이한효 원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빠지는 머리보다 나는 머리가 더 많아지고 머리를 감은 뒤 하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머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머리가 빠지는지 그 진짜 원인부터 밝히고 그 원인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기적의 이것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10명 중 6명은 두피 장벽 손상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두피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모공이 막히면서 모근이 약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머리카락이 자라는 집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를 감을 때 뭘 가장 먼저 합니까? 샴푸부터 짜서 머리에 바릅니다. 그 순간 두피는 더 건조해지고 보호막은 더 얇아집니다. 샴푸의 계면활성제가 피지까지 싹 씻어내 버리거든요. 피지는 더럽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두피를 지켜주는 천연 보습제입니다. 그걸 매번 없애니 두피가 사막처럼 말라버리고 모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64세 박상호 어르신은 원장님, 저는 머리 감을 때 거품을 3번 내야 속이 시원해요. 그분 두피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봤더니 각질이 잔뜩 일어나 있고 염증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샴푸 먼저 쓰지 마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머리를 감기 전 딱 한 가지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의 핏살은 거의 깨끗해졌습니다. 머리 감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피 보호막 입히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일 한 방울을 두피에 톡톡 떨어뜨리고 손끝으로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머리 감기 5분 전에 이것만 해도 두피에 보습막이 생겨 샴푸가 천연 피지를 다 씻어내기 전에 두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매일 하면 두피가 촉촉해지고 모근이 단단해집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잔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제 환자분들은 2달 만에 앞머리에 새로운 잔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 오일이나 쓰면 안 됩니다. 잘못된 오일은 오히려 모공을 막고 더 심한 탈모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고를 때는 두피에 자극 없는 제품, 흡수가 잘 되는 오일을 써야 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오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오일이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 감기 전에 바르면 좋은 오일은 의외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싸거나 특별한 제품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두피에 안전한 것만 고르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호호바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은 우리 피부의 피지와 가장 비슷한 구조라서 두피에 발라도 부담이 없습니다. 끈적이지 않고 흡수가 빨라
머리 감기 전 바르기에 제일 좋습니다. 두피가 많이 건조한 분,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아르간 오일입니다. 아르간 오일은 모로코에서 액체 황금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가 많아서 두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모근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힘이 없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씨 오일입니다. 포도씨 오일은 가벼운 질감 덕분에 지성 두피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끈적이지 않고 금방 흡수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있어 두피가 차가운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피해야 할 오일도 있다는 겁니다. 첫째, 향이 너무 강하거나 인공향료가 들어간 오일은 피하세요. 두피는 얼굴보다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화학향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네랄 오일이나 바셀린처럼 너무 무거운 오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공을 막아 오히려 염증을 만들고 머리카락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주방에서 쓰는 식용유를 그대로 바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두피에 자극을 주고 냄새도 심하게 납니다. 수원에 사시는 65세 오순영 어르신은 유튜브에서 본 민간요법을 따라 식용 참기름을 두피에 발랐다가 두피 모공이 막혀 진물까지 나는 염증이 생겼습니다. 치료 후 호호바 오일로 바꿔 쓰자 한 달 만에 두피가 깨끗해지고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좋은 오일을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성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원료가 100% 순수 오일인지 첨가물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너무 저렴한 제품보다는 피부에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떤 오일을 골라야 할지 알았으니 이제 얼마나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일은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양과 정확한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오일을 골랐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바르느냐입니다. 이 순서를 잘 지켜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머리 감기 5분 전 이 타이밍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먼지나 이물질이 달라붙고 너무 짧으면 두피에 흡수될 시간이 부족합니다. 5분이면 두피에 보습막이 생기고 샴푸로 씻어낼 때까지 보호막이 유지됩니다. 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일이 좋다고 많이 쓰면 안 됩니다. 3-4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한쪽 귀 위, 반대쪽 귀 위, 정수리 쪽에 각각 톡톡 떨어뜨리고 손끝으로 천천히 두피 전체로 퍼지게 마사지하세요. 마사지할 때는 절대 손톱으로 긁지 마세요. 손톱이 두피를 긁으면 미세한 상처가 생겨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살살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두피 온도가 1도 올라갑니다. 두피 온도가 1도 오르면 모발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건 이미 여러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마사지 시간은 2-3분이면 충분합니다.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두피가 편안해지고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면 그만하세요. 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준 뒤 샴푸하면 됩니다. 여수에 사시는 78세 진순희 어르신은 처음에는 오일을 한 숟가락씩 부어 두피가 번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기름지고 하루가 지나면 비듬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양을 줄이고 3-4방울만 바르도록 다시 알려드렸더니 한 달 만에 머리가 가볍고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빗살에 엉키던 머리카락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오일을 바르고 머리를 감으면 샴푸가 두피 보호막을 다 씻어내지 못하고 필요한 만큼만 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두피는 촉촉하게 유지되고 모근은 단단해지며 머리카락이 덜 빠집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빼먹으면 다시 건조해지고 모근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알람을 맞춰서라도 매일 해보세요. 꾸준히 한 달만 실천하면 거울 속 내 머리카락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오일을 바르고 나면 샴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샴푸를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세게 감습니다.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달라집니다. 먼저 샴푸의 양부터 바꿔야 합니다. 손바닥에 500원 동전 크기 정도만 덜었으면 충분합니다. 샴푸를 많이 쓴다고 머리가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피를 과도하게 씻어 피지를 싹 없애고 결국 두피가 더 건조해지면서 모근이 약해집니다. 다음은 물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보호막을 녹이고 모공을 확 벌려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샴푸를 하면 모근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너무 찬물로 감으면 피지가 제대로 씻기지 않아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손등에 대면 약간 따뜻한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 두피만 살살 문질러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손끝으로 비비지 않아도 물만 닿아도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두피를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질러 거품을 내고 1, 2분 정도 머리에 거품을 올려둔 후 깨끗이 헹궈주세요. 헹굴 때는 거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샴푸 성분이 두피에 남으면 가려움과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부안에 사시는 68세 이수종 어르신은 하루 2번씩 샴푸를 쓰고 거품이 나야 속이 시원하다며 머리를 세게 박박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정수리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태였죠. 제가 샴푸 양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감도록 교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일을 먼저 쓰게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머리 감고 나면 욕실 바닥이 깨끗해요. 빛에 걸리는 머리카락도 줄고 정수리 피부가 덜 빨갛게 보였습니다. 머리 감는 습관을 바꾸면 머리카락이 사는 겁니다. 샴푸를 덜 쓰고 물 온도를 낮추고 부드럽게 감기만 해도 두피가 편안해지고 머리카락이 덜 빠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줄어 있는 걸 직접 보실 겁니다. 머리를 감을 때 오일을 바르고 샴푸를 올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두피 마사지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두피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끝으로 혈액을 돌려주기만 해도 머리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마사지 포인트는 3군데입니다. 첫째, 귀 뒤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양쪽 귀 뒤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목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시원해지고 두피 전체로 피가 잘 돌기 시작합니다. 둘째, 정수리입니다. 정수리는 모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를 꾹 누른 뒤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만 누르면 됩니다. 셋째, 뒤통수와 목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하루 종일 긴장된 근육이 뭉쳐 있는 곳이라 여기를 눌러주면 두피 혈류량이 확 늘어납니다. 목덜미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 세 포인트를 각각 10초씩 눌러주고 마지막에는 손끝으로 두피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이 두드림은 마치 피아노 치듯 가볍게 해야 하고 손끝으로 탁탁 자극을 주면 모근이 깨어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두피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모발 성장 속도가 최대 20% 빨라진다고 합니다. 혈액이 더 많이 돌면서 모근이 더 많은 영양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75세 김종수 어르신은 머리숱이 너무 없어서 모자 없이는 못 다닌다며 울상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오일과 샴푸 방법에 더해 이 두피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정수리 부분에 잔머리가 촘촘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분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원장님, 제 머리숱이 살아나요. 그 말에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돈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TV 보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잠자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루 5분 꾸준히만 하면 두피가 따뜻해지고 머리카락이 살아납니다. 머리카락 건강은 두피 관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결국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속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아무리 외부 관리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식탁도 함께 바꿔야 머리숱이 살아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은 90% 이상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하루에 달걀 1개, 두부 1모, 콩 1줌만 먹어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모근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고 심하면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굴, 호박씨, 소고기, 견과류에 아연이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오틴, 판토텐산은 머리카락의 탄력과 윤기를 되살려줍니다. 계란 노른자, 시금치, 아보카도, 현미밥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설탕입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면서 두피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집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입니다. 튀김, 햄버거, 라면 같은 음식은 피지 분비를 늘리고 모공을 막아 두피 트러블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과한 카페인과 술입니다. 이뇨작용으로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두피도 건조해지고 모근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마산에 사시는 66세 이미숙 어르신은 하루 3끼 중 2끼를 라면으로 때우고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마시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이 힘없이 빠지고 정수리가 번들거리며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식단을 바꿔 달걀, 두부, 검은콩, 호박씨를 매일 챙기게 하고 커피를 하루 1잔으로 줄이게 했습니다. 3달 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정수리 숱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거울 속 제 머리 보면서 이제 웃을 수 있어요. 먹는 것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머리카락은 달라집니다. 단백질과 아연, 비타민을 챙기고 설탕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면 머리카락이 살아납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두피 관리와 식습관만으로는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머리카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수면, 스트레스, 운동 이 3가지는 머리카락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첫째, 수면입니다. 머리카락은 우리가 잘 때 자랍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잠들어 있어야 모근 세포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새벽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다 늦게 잡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이 짧아지고 탈모가 심해집니다. 오늘부터는 밤 11시 전에는 불을 끄고 자도록 해보세요.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 두피의 피로가 풀리고 머리카락이 더 튼튼해집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혈액을 머리로 보내는 대신 근육과 심장 쪽으로 몰아줍니다. 결국 두피는 영양 공급이 줄고 머리카락이 더 빠지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세요. 하루 5분씩만 해도 심장이 안정되고 두피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전신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두피도 따뜻해집니다. 하루 30분만 걷는 습관으로도 머리카락이 살아납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 건 비타민 D 합성에도 좋아 모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격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줘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가볍게 걸으면서 땀이 조금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산에 사는 64세 김영수 어르신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오셨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스트레스로 밤마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야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줄고 정수리는 반짝거릴 정도로 휑했습니다. 제가 수면 시간부터 바로잡고 술을 줄이게 하며 하루 30분씩 걷기와 호흡 명상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머리숱도 돌아오고 기분도 한결 좋아졌어요. 머리카락뿐 아니라 얼굴빛이 밝아지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결국 머리카락은 전신 건강의 거울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머리카락도 자랍니다. 오늘부터 수면 시간, 스트레스, 운동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피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쓰면 두피가 망가지고 탈모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민간요법입니다. 인터넷에서 머리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마늘즙, 소금물, 심지어 술까지 두피에 바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두피를 심하게 자극해 각질이 벗겨지고 화상 같은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9세 박순자 어르신은 이웃이 알려준 방법이라며 마늘을 갈아 두피에 문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느꼈지만 며칠 뒤 두피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고 한동안 머리를 감지도 못한 채 두피가 아물 때까지 고생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순자 어르신, 두피는 얼굴보다 민감한 피부예요. 얼굴에 마늘을 바르지 않듯 두피에도 절대 바르시면 안 됩니다. 치료 후 오일 마사지와 올바른 샴푸 방법으로 관리하자. 2달 만에 두피가 깨끗해지고 빠지던 머리카락도 줄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탈모 샴푸 남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 샴푸를 하루 2번, 심지어 3번씩 씁니다. 하지만 탈모 샴푸는 치료제가 아니라 세정제입니다. 너무 자주 쓰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보호막이 더 약해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61세 김현철 어르신은 아침 저녁으로 탈모 샴푸를 쓰고 거품을 10분씩 올려두셨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두피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렵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샴푸 횟수를 하루 1번으로 줄이고 거품은 1~2분만 올려두도록 교정했습니다. 한 달 뒤 가려움이 사라지고 머리 빠짐도 줄었습니다. 김현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머리 감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살리려면 더 많이, 더 세게가 아니라 덜 자극하고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강한 자극은 잠깐 시원할 뿐 두피에 상처를 남깁니다. 두피는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오늘부터 민간요법은 버리고 검증된 방법으로만 관리해 보세요.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모든 그림이 그려지셨을 겁니다. 머리가 빠지는 이유, 잘못된 습관,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 오일 한 방울로 두피에 보호막을 입히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샴푸하세요. 샴푸는 하루 1번, 500원 동전 크기만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머리를 감은 뒤에는 두피를 톡톡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식탁에는 달걀, 두부, 콩, 호박씨, 시금치, 아보카도를 올려두고 설탕과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세요. 밤 11시 전에 자고 하루 30분 걷기와 호흡 명상을 하세요. 민간요법은 버리고 두피를 아기 피부 다루듯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머리숱까지 잃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면 머리카락도 살아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오일 한 방울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서울 강북구 70세 이정자 할머니는 이제 머리 빗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하루 아침에 빠지던 머리카락이 줄고 새로 자란 잔머리를 보는 재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머리 감기 전 오일 한 방울,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살립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리카락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